헬로 안녕하세요. 헬로 현입니다. 제가 작년부터 아이패드 에어 4세대를 잘 사용하고 있는데 최근에 새로 나온 아이패드 미니 6세대를 구매했고 이제 4주 정도 열심히 사용해봤어요. 참고로 액세서리는 지금 애플 스마트 커버 케이스랑 애플 펜슬 2세대 이렇게만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아이패드 에어 4랑 미니 6를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용도별 장단점을 짚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가장 쉬운 아이패드 활용부터 시작할게요. 바로 영상 시청. 원래 아이패드 미니 5는 스피커가 이렇게 밑에만 있었고 렛터박스가 좀 컸는데 이번에 아이패드 미니 6 스피커가 듀얼 스피커로 바뀌고 홈 버튼이 사라지면서 화면도 훨씬 더 커져서 유튜브나 넷플릭스 머신으로 엄청난 메리트가 생겼어요. 확실히 핸드폰에 비해서는 화면이 더 크지만 여전히 가벼워서 여기저기 들고 다니면서 뭐를 볼 때 진짜 좋아요. 실제로 무게를 재보면 스마트 폴리오를 낀 상태에서는 399g 정도? 그리고 스마트 폴리오 케이스를 빼면 294g 정도예요. 그리고 저는 시력이 안 좋아서 침대에 누워서 안경 벗은 상태로 영상을 보는데 그럴 때는 아이패드를 이렇게 꽤 가깝게 들고 봐야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땐 오히려 이런 작은 사이즈가 더 좋더라고요. 그런데 아이패드 미니 사이즈가 커지긴 했지만 확실히 에어4 옆에 두면 매우 미니미니한 귀여운 느낌이에요. 한번 같은 영상을 띄워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차이가 확 보이죠? 그래서 큰 화면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니 6가 조금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이 아이패드로 오랫동안 영상을 보기에는 아이패드 미니 6는 조금 작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럴 때는 아이패드 에어 4가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영상 볼 때 한 가지 더 참고하셔야 될 점이 이 볼륨 버튼인데 아이패드 에어 같은 경우에는 볼륨 업이랑 다운 버튼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어서 화면을 어떻게 하든 이 위에 있는 버튼이 항상 볼륨 업이고 밑에 있는 게 항상 볼륨 다운이에요. 그런데 아이패드 미니 6 같은 경우에는 이게 화면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패드를 세로로 했을 때는 오른쪽에 있는 버튼이 볼륨 업이고 왼쪽에 있는 버튼이 볼륨 다운이어서 이 화면에 뜨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요. 그리고 이렇게 가로로 할 때는 위에 있는 버튼이 볼륨 업이고 밑에 있는 버튼이 볼륨 다운이에요. 이렇게 뒤집어서 해도 똑같은 느낌이에요. 오른쪽은 볼륨 업, 왼쪽은 볼륨 다운, 위에는 볼륨 업, 밑에는 볼륨 다운. 그런데 이게 익숙하지 않으면 여기 위에서 컨트롤 센터 열어서 조절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이패드 미니 6가 무게 대비 화면 크기 효율은 매우 좋지만 혼자 이동하면서 영상 보기에 최적화된 느낌이고 책상에 딱 두고 오래 여러 명이 영상을 볼 거면 에어 4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패드로 영상 통화도 요즘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미니 6 앞 카메라가 울트라 와이드 카메라로 바뀌어서 아이패드 프로 5세대랑 아이패드 9세대처럼 센터 스테이지를 지원해요. 그리고 이게 페이스타임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줌, 스카이프 같은 다른 영상통화 앱에서도 되더라고요. 센터 스테이지 기능이 뭐냐면 아이패드를 이렇게 가만히 두고 사람이 움직이면 제 얼굴이 계속 나오도록 아이패드가 알아서 조절하시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미니 6세대가 워낙 가벼워서 이렇게 이동하면서 통화할 때도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물론 아이패드 에어도 영상 통화를 하기 좋지만 이렇게 같은 위치에 두면 제 얼굴이 아예 안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미니 6의 울트라 와이드 카메라 때문에 영상 통화할 때는 미니 6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아이패드로 이북이나 웹툰 같은 컨텐츠를 읽는 사람들도 꽤 있는 것 같은데 미니 6가 킨들 같은 이북 전용 리더랑 크기가 비슷해서 책 읽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실제 책이랑 비교해도 이렇게 비슷한 크기여서 들고 다니면서 책 읽기 진짜 좋아요. 이북을 읽을 수 있는 앱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현재 킨들을 주로 사용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제가 지금 읽고 있는 The Wise Man's Fear이라는 책이에요. 이북이어서 원하시는 대로 포매팅을 조절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저는 시력이 안 좋아서 안경 벗고도 읽으려고 글씨를 좀 크게 했어요. 가로로 2페이지가 보이도록 할 수 있고 아니면 이렇게 세로로 1페이지가 보이도록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한 손으로 잡고 손가락으로 쓱쓱 넘기면 돼요. 그리고 아이패드 미니를 산 뒤로 책을 꽤 꾸준히 자주 읽었어요. 아무래도 더 많은 가방에 쉽게 부담 없이 넣고 뺄 수 있어서 그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제가 자주 들고 다니는 작은 핸드백인데 여기에도 미니는 쏙 잘 들어가고
이거는 제 친구가 짜준 작은 가방인데 여기에도 쏙 잘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에 뭐 아이패드 미니, 지갑, 화장품 파우치 이렇게 간단하게 넣고 나가기 참 좋아요. 반면에 아이패드 에어 4를 넣으려고 하면 이렇게 삐져나오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가방이 늘어나서 꾸역꾸역 넣을 수는 있는데 이거를 넣는 순간 가방이 조금 많이 무거워져서 에어 4를 들고 나가려면 그거에 맞는 가방이 꼭 필요해요. 그리고 아이패드 에어 4로 책을 열어보면 화면이 더 커서 글씨는 한 번에 더 많이 보이지만 손으로 들면서 오래 읽기에는 조금 무거워요. 그래서 책상에 두고 책을 읽는 사람들한테 괜찮지만 이동하면서 자주 읽는 사람들한테는 미니 6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들은 원서나 논문을 읽는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아이패드로 논문을 읽을 때 Liquid Text라는 유료 앱을 사용해요. 원래 아이패드 에어 4로는 가로로 하고 왼쪽에는 논문을 하이라이트하면서 읽고 오른쪽에는 다시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아이패드 미니로는 이렇게 세로로 해서 읽는 게 더 좋더라고요. 논문은 주로 이렇게 3단 또는 2단이어서 한 단이 다 보이도록 줌인하면서 읽으면 되니까 미니 6로 논문 읽는 것도 편하더라고요. 근데 대신 단으로 안 나눠진 원서를 읽는 것은 조금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논문은 줌인하고 읽고 노트 종이는 옆에보다 이렇게 밑에 하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옆으로 하면 글씨 적는 부분이 아무래도 너무 좁은데 이렇게 밑으로 했을 때 딱 좋았어요. 그래서 논문을 읽을 때 굳이 둘 중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저는 아이패드 에어 4를 고를 것 같은데 미니 6도 논문 읽기 꽤 괜찮았고 이거 하나 때문에 아이패드 미니를 포기하기에는 조금 아까울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필기. 이번에 아이패드 미니 6가 애플 펜슬 2세대를 지원하면서 필기하기에 엄청 좋아졌어요. 그리고 애플 펜슬 하나를 아이패드 2개랑도 동시에 사용하실 수 있어요. 아이패드 미니에서 아이패드 에어로 넘어갈 거면 여기 옆에 한번 부착해주고 애플 펜슬 글씨가 뜨고 그 다음에 여기 배터리 퍼센티지가 뜰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럼 이제 아이패드 에어에서도 이 펜슬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4주 동안 실제 수업에도 아이패드 미니를 들고 가고 열심히 써봤어요. 강의실에서는 보통 스마트 커버를 접어서 이 상태에서 굿노트로 강의 자료를 열고 교수님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기에 필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굿노트 화면을 하나만 열고 필기하기에는 아이패드 미니도 충분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강의실 테이블이 꽤 작을 때도 있는데 아이패드 미니 6는 부담 없이 어디든 올릴 수 있는 크기예요. 물론 아이패드 에어로 필기하면 화면이 더 커서 더 편하실 수도 있는데 아이패드 자체도 더 크니까 테이블 위 공간 차지를 더 많이 해서 테이블 위에 다른 것도 많이 올려야 하면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컴퓨터로 온라인 강의를 보면서 아이패드로 필기하거나 실제 강의실에 가서 필기를 할 거면 저는 아이패드 미니 6도 충분할 것 같아요. 대신 아이패드로 온라인 강의도 보고 필기도 하실 생각이면 아이패드 미니는 좀 많이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굿노트 화면을 2개 열고 필기하는 것도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수업 때 적은 필기랑 강의 자료를 보면서 따로 또 깔끔하게 노트를 정리하는데 그럴 때는 굿노트 화면을 이렇게 2개 열어야 하니까 에어 4 크기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화면 2개를 잠깐 쓰는 것은 또 괜찮았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제가 스캔한 독일어 문제집이고 이거를 아이패드 미니로도 풀어봤는데 큰 불편함은 없었어요. 옆에 계속 답지를 열 필요 없이 그냥 잠깐씩 답지를 열어서 채점만 하면 되니까 미니 6 크기로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 외에도 실습 중에 아니면 이동하면서 필기를 하는 학생들한테는 아이패드 미니 6 크기가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계속 말하고 있지만 아이패드 미니가 진짜 가벼워요. 예를 들어서 저는 요즘 연구실에서 실험을 많이 하고 방 여기저기로 이동해야 하는데 아이패드만 쏙 들고 다니면서 이거를 디지털 랩노트처럼 사용하고 있어요. 실험 진행하면서 바로 실험 조건이나 중요한 정보를 펜슬로 적고 이렇게 스마트 커버를 한 칸 접어서 빨리 사진을 찍어서 결과를 일단 1차적으로 정리할 수도 있어서 좋아요. 미니 6가 워낙 작아서 랩코트 주머니 또는 가운 주머니에 쏙 들어가서 실험 많이 하는 대학원생들이나 의대생들한테도 진짜 편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수첩. 아이패드 미니 6 사이즈가 진짜 너무 귀여워서 살짝 수첩 같은 느낌도 들어요. 실제로 이런 작은 노트랑 크기가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저기 들고 다니면서 그때그때 할 일을 적는 디지털 수첩으로 활용하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요즘 연구실 다니면서 랩 미팅 갈 때 아이패드랑 애플 펜슬만 들고 가요. 그래서 이런 2단 노트 중 한 단위 화면을 채우도록 주민하고 여기에 중요한 내용을 그때그때 빨리 적고 있어요. 그리고 미팅에서 데이터를 보여줘야 할 때 미리 인쇄할 필요 없이 아이패드 미니 화면으로 쓱쓱 보여줄 수 있어서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학원생이어서 랩 미팅에서 이렇게 잘 활용하고 있는데 회의가 많은 직장인들한테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아이패드 에어도 이 용도로 사용할 수 있지만 무거워서 외근이 자주 있거나 이동을 많이 해야 하면 아이패드 미니 6가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로 다이어리 꾸미기나 플래너, 저는 아이패드로 위클리 플래너랑 bullet journal을 사용하고 있어요. 원래 아이패드 에어에서 시작했지만 이것도 충분히 다 아이패드 미니에서도 가능해요. 굿노트 화면을 하나만 열면 되고 사진을 쉽게 추가할 수 있고 스티커도 굿노트 스티커 기능을 잘 활용하면 스티커북을 따로 열 필요가 없으니까 미니 6로도 충분히 가능해요. 그리고 오히려 미니 6는 여기저기 더 부담 없이 들고 다닐 수 있으니까 더 자주 플래너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꾸를 위해서 굳이 아이패드 에어까지는 필요하지 않고 미니로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그림 그리기. 제가 사실 아이패드 미니로는 그림은 제대로 그려본 적은 없고 프로크리에이트로 유튜브 썸네일만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유튜브 썸네일이랑 간단한 그림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복잡한 그림을 그릴 때는 좀 더 큰 아이패드가 확실히 더 편하긴 할 것 같아요. 손이 기댈 면적도 더 넓고 이런 옵션 윈도우도 더 커서 더 시원시원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참고로 프로크리에이트는 갤러리 싱크 기능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패드 미니를 산 뒤로 아이패드 에어에서 그린 그림들은 아이패드 미니에서 안 뜨고 아이패드 미니에서 그린 그림들도 아이패드 에어에는 안 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앉아서 그릴 때는 아이패드 에어가 더 좋은 것 같지만 밖에 들고 다니면서 밖에서 스케치하실 사람들한테는 아이패드 미니가 더 좋긴 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한 손으로 들면서 그릴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이패드 에어뿐만 아니라 아이패드 미니도 USB-C 포트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USB-C 허브가 있으면 여기에 SD카드를 꽂아서 바로 아이패드에 거기에 저장된 사진들이나 영상을 보고 편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야외에서 촬영하다가 영상을 더 큰 화면으로 확인하고 싶거나 아니면 빨리 raw image 파일을 보정하고 싶으면 이제 아이패드 미니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진 보정할 때는 Adobe Lightroom이라는 앱을 주로 사용해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제가 유튜브 썸네일용으로 찍은 사진들을 보정한 거예요. 이렇게 꾹 누르면 before and after를 볼 수 있고 여기 옆에 패널에서 수치를 조절하면서 원하시는 대로 사진을 보정하면 돼요. 이게 확실히 핸드폰으로 라이트룸을 열었을 때 비해서 화면이 더 커서 확실히 더 편해요. 이거는 제가 핸드폰에서 빨리 인스타 스토리에 올리기 전에 보정한 사진인데 여기에는 패널이 밑에 있어서 사진을 많이 가리고 좀 답답해요. 그리고 가로 사진을 핸드폰에서 열면 사진이 가려지지는 않는데 사진 자체가 엄청 작게 떠요. 그래서 아이패드가 사진 보정 용도로는 진짜 좋아요. 물론 아이패드 에어4 화면이 훨씬 더 크지만 사진 보정 용도로는 이 크기까지는 필요 없는 것 같고 여행 다니거나 야외 촬영 중에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미니 6 사이즈가 더 적당할 것 같아요. 그리고 USB 허브를 이용해서 사진뿐만 아니라 동영상도 이제 바로 열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아이패드 미니로 영상 모니터링을 하기 진짜 좋을 것 같고 간단한 동영상 편집도 가능하긴 할 것 같은데 조금 화면이 답답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제가 아이패드 에어랑 미니로 제대로 영상 편집을 사실 해본 적 없어서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으로는 글쓰기. 노션에서 빈 페이지를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아이패드 화면에 뜨는 키보드로 타이핑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일단 작은 키보드 상태일 때는 영어로 타이핑할 때는 이렇게 슬라이드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편해요. 그런데 이걸로 긴 글을 쓰기에는 좀 불편할 것 같고 아쉽게도 한국어는 슬라이드 기능이 안 돼요. 그리고 이 작은 키보드를 이렇게 펼쳐서 더 크게 만들 수 있는데 이거는 독수리 타자하는 정도의 스피드가 나와서 너무 느려요.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이 큰 키보드를 이렇게 옆으로 밀어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 아이패드를 두 손으로 들어서 이렇게 엄지로 타이핑할 수 있어서 핸드폰에서 타이핑하는 거랑 느낌이 비슷해요. 그리고 이 스플릿 키보드 기능은 참고로 아이패드 미니에서만 가능해요. 그리고 아이패드 미니 뒤를 살펴보면 에어4랑 달리 스마트 커넥터가 없어서 키보드가 포함된 매직 키보드나 스마트 키보드 폴리오 같은 케이스를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키보드랑 사용하고 싶으면 꼭 블루투스 키보드가 따로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 키크론 블루투스 키보드가 원래 있는데 이거랑 연결해서 보여드릴게요. 확실히 이걸로 타이핑하는 게 가장 빠르긴 한데 미니의 가장 큰 장점이 휴대성인데 이 블루투스 키보드랑 미니랑 같이 들고 다니면 휴대성이 확 떨어지니까 조금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긴 글을 쓰기에는 아이패드 미니는 좀 별로인 것 같고 간단하게 잠깐 타이핑할 일이 있으면 그나마 이 스플릿 키보드 기능 추천해요. 가로, 세로 둘 다 되고 한국어도 가능해요. 혹시 이 기능이 안 된다면 설정에 들어가서 General 키보드에 들어가서 이 스플릿 키보드가 켜져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아이패드 미니가 게임하기에도 진짜 좋다고는 들었는데 제가 게임을 아예 안 해서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확실히 손으로 아이패드로 들고 하는 게임이면 아이패드 미니 사이즈가 에어보다 편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미니 6가 에어 4랑 매우 비슷해졌어요. 디자인도 매우 비슷하고 둘 다 USB-C 포트가 있고 애플 펜슬 2세대를 지원하고 칩 성능도 둘 다 워낙 좋아서 웬만한 기능은 다 돌릴 수 있고 딱히 버거운 작업은 크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둘 중 고를 때 가장 중요한 점은 휴대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멀티태스킹을 얼마나 할 건지 그리고 현재 어떤 전자기기를 갖고 있는지 이 정도일 것 같아요. 한 앱만 주로 열면 아이패드 미니 크기도 충분해요.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앱을 동시에 2개 열 일이 많으면 아이패드 에어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번 말했지만 진짜 가볍고 부담 없이 여기저기 넣고 들고 다니기 진짜 좋아요. 그래서 밖에 많이 돌아다니고 휴대성이 중요한 사람들한테는 아이패드 미니 추천해요. 그리고 아이패드를 사는 중요한 이유가 무거운 전공책, 공책 이 모든 것 대신 아이패드 하나만 들고 다닐 수 있어서인데 특정 과목은 여전히 컴퓨터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저는 데이터 처리할 때 그리고 코딩 수업을 들을 때 노트북을 꼭 들고 가야 해요. 그래서 맥북 프로 13인치를 꼭 들고 가야 하는데 거기에 추가로 11인치 아이패드 에어 4를 들고 가면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저는 요즘 학교 갈 때 이 13인치 맥북이랑 아이패드 미니 6 조합으로 들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저처럼 어쩔 수 없이 노트북도 꼭 들고 다녀야 하는 사람들은 아이패드 미니 적극 추천해요. 미니 자체에서 앱을 여러 개 동시에 여는 것은 답답하지만 노트북이랑 아이패드 미니 이렇게 2개 있으면 화면 하나는 노트북에 열고 하나는 미니에서 열면 되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지금 이렇게 아이패드 에어랑 아이패드 미니 6가 둘 다 있지만 사실 돈이 넘쳐나는 게 아니면 굳이 둘 다 필요하진 않고 용도가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만 있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저는 아이패드 에어를 학부 졸업 선물로 받아서 여기에는 제 돈을 하나도 안 썼고 학기 초에 학교를 통해서 미니 6를 사면 좀 더 싸게 살 수 있어서 이번에 미니 6를 샀는데 둘 중 하나는 겨울에 한국 가면 엄마한테 줄 것 같아요. 저희 집에는 아직도 아이패드 2세대랑 아이패드 미니 2세대가 있어요. 둘 다 여전히 유튜브 보거나 웹 서핑할 수 있는 정도로는 너무 잘 돌아가는데 아마 OS 업데이트가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요. 혹시 아이패드 미니랑 아이패드 에어 4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꼭 알려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까먹지 마시고 알림 설정까지.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는 지난 1년간 차곡차곡 모은 아이패드 액세서리에 대한 리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에 봐요. 빠이!